요즘 들어 전화벨이 울리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엔 친구들 연락도 많았는데, 이젠 문자 한 통 오는 게 고마울 정도예요.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요즘 들어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시나요? 일은 줄고 연락은 끊기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삶이 우리에게 이제 진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라고 말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 가장 큰 행복의 변수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까만 고민하죠. 그러나 노년의 행복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5가지 삶의 습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평온해야 할 노후가 오히려 외롭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꾼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당신의 삶을 지켜줄 5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질이 건강을 결정한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따뜻하면 회복이 빠르고 약을 먹어도 외로우면 낫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 명이 있느냐가 행복을 좌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과 어울렸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꾸짖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면역력은 강해집니다. 문제는 나이 들어 관계가 끊어질 때 스스로 벽을 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나이엔 누가 나랑 이야기하겠어. 괜히 부담될까봐 먼저 연락을 못하겠어. 하지만 그런 생각이 결국 외로움을 키웁니다. 상대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작은 안부 인사, 짧은 전화 한 통, 그 작은 손길이 관계를 되살립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무도 물을 줘야 자라듯 마음의 관계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관계를 챙기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가 주는 에너지는 약보다 강하고 병원보다 오래 갑니다. 좋은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의 염증을 없애고 불안을 진정시키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건강은 운동이나 음식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나요? 아니면 무겁게 하나요? 건강은 관계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떠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나? 맞습니다.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줄어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관계의 감소를 실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삶의 정리 과정으로 볼 것인가. 바로 그 시각의 차이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정리의 과정이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고 연락이 뜸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외로움의 신호로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사람들이 날 피하는 걸까? 하고 괜히 마음이 작아지죠.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나를 대신해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폭이 중요했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학교 친구 사람을 많이 아는 게 능력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깊이 있는 관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된 만큼 진심이 오가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음이 편한 관계를 남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놓는 건 현명한 정리입니다. 실제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폭보다 깊이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즉, 인생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간다는 것이죠. 이건 사회적 후퇴가 아니라 감정적 성숙의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모으는 게 성장이라면 지금은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그 대화가 나를 위로하나 아니면 소모시키나?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 불편한 관계는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완전히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빚을 지지 않고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겁니다. 때로는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감정의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혼자의 시간을 품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혼자가 되는데 그게 두렵지 않나요? 외로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맞습니다. 관계가 줄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마주하고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친해지는 법. 그것이 노년의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외로움에 관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법을 익혀라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감정이 있다면 바로 외로움일 겁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피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병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쓸데없이 전화를 걸고 일정표를 빽빽하게 채우죠.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을 덮어버리면 마음은 더 피로해집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용한 새벽에 차 한 잔을 내리고 짧은 산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한결 단단해집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마음의 정돈입니다. 바쁘게 살며 쌓였던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면을 정화하는 시간이죠. 심리학자들은 혼자 있는 능력을 정신적 자립이라 부릅니다. 이 자립이 되어야만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내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나를 흔들지 못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물론 혼자라는 건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명절날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문득 가슴이 시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고요함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 외로움 속에서 마음의 근육이 자라고 사색 속에서 인생의 균형이 잡힙니다. 그 고요함이 쌓일수록 세상이 나를 흔들 힘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발견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나. 그 역할들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훈련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맞이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은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루의 리듬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마음의 규칙적인 루틴이 더해지면 삶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그 루틴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루틴은 삶을 지탱하는 심리적 근육이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할 일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이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으면 하루는 금세 흐릿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리고 잠깐의 산책을 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만드는 훈련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돌봄의 의식이라 부릅니다. 루틴은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규칙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오늘을 잘 보내려면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리듬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부의 리듬보다 내면의 리듬이 중요해집니다. 회사나 가정의 일정이 아닌 나만의 일정이 삶의 중심이 되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엔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 한 줄을 쓰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외로움과 불안을 막아줍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반대로 루틴이 사라진 삶은 불안정해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면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라는 체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이는 루틴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루틴은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작은 반복에 나를 묶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루틴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잠시의 명상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일 수도 있죠. 루틴은 의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는 시간입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루틴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은 대부분 알 수 없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으면 내일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무엇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고 싶은가? 를 생각해 보세요. 루틴은 인생의 엔진이자 마음의 안정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 위에서 비로소 자유가 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루틴이 자리를 잡고 외로움을 다스리고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노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큰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와 감정으로부터의 독립, 즉 진정한 자유입니다. 5번째, 노년의 자유는 관계와 감정으로부터의 독립이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점점 더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평가,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잃곤 했죠. 하지만 노년의 진짜 행복은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속도로 살아갈 권리가 생겼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오늘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게 감정의 독립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평가가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이죠.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다 이해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미움에 사로잡히고 후회에 발목 잡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가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자유는 관계에서의 거리감에서 피어납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언젠가 떠납니다. 그걸 두려워하기보다 떠남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짜 독립입니다. 삶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남은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던 시절이 끝났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부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대화가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유는 또한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 집은.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유는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겁니다. 남에게서 벗어나 내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노년의 해방입니다. 그 순간 인생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관계의 질, 관계의 정리, 외로움과의 화해, 루틴의 힘, 그리고 진정한 자유. 이 5가지가 모여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덜어낼수록 깊어지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이 들매 지혜, 덜어낼수록 깊어진다. 행복한 노년은 화려한 계획이나 젊음의 연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배웁니다. 관계를 줄이고 감정을 비우고 하루의 루틴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 이 단순한 일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얻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버림으로써 평화를 얻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낼수록 진심이 남고 과거의 후회를 놓을수록 감사가 피어납니다. 무언가를 붙잡는 대신 흘려보내는 지혜,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줄어들지만 내 마음의 깊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작아지지만 내 안의 세계는 더 넓어집니다. 외로움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루틴은 나를 지탱하며 자유는 나를 완성시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은 화려함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빛납니다. 남은 인생의 목표는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덜어낸 자리엔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 나답게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고요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 감사합니다.